국어 실력과 국어 점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2019학년도 수능이 워낙 어려웠어서 그렇지 2017학년도 수능도 꽤 어려웠었는데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현직 기자 4분이 시간을 잡고 2017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똑같이 풀어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부 5등급, 6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해요. 4분 중에 2분은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다 현직 기자로서 계속 뭔가를 읽고 쓰고 토론하고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5등급, 6등급이라는 거예요. 더 인상적인 인터뷰는 포항공대 김도연 총장님의 인터뷰였어요. 직접 시간을 재고 풀어봤는데 뒤에 10문항은 시간이 없어서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고 총 32문항을 풀었는데 21개를 맞히셨다고 해요. 제가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김도연 총장님의 수능 국어 영역 등급을 추정해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42점에서 48점을 받으셨어요. 당시 이 점수면 7등급이에요. 7등급.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 김도연 총장님 같은 경우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시겠어요? 독해력이 부족하겠어요? 이해력이 부족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애매한 분이 풀어갖고 점수가 낮게 나왔으면은 수능은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대 나온 현직 기자도 5, 6등급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분은 심지어 7등급 그렇다면 혹시 시험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점수가 낮은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당시 2017학년도 수능에서 약 1000명이나 수능 국어 영역 원점수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00점 받은 학생들이 이 기자들보다 김도연 총장님보다 더 막 국어 실력이 뛰어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데 소개된 적이 있는데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만한 주제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좀 더 봐주세요. 이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것은 측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참고할 책은 이 현대교육평가라는 책이고 이 책을 쓰신 성태재 교수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의 6부가 뭐냐면은 타당도와 신뢰도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뭔가 측정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일단 신뢰도라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신뢰도라는 것은 내가 관역에 활을 여러 번 쐈을 때 그 화살이 맞은 지점이 몰려있는 걸 뜻해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수능은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시험이라고 판단돼요. 어떤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한번 쳐봤어요. 1등급이 나왔네? 또 다른 시험을 또 쳐봤어요. 그러면 또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시험을 또 쳐보겠더니 또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5등급인 학생, 이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치겠을 때 5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을 쳤을 때 5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쳤을 때 또 5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뭔가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면 그 결과값이 오밀조밀 모여있어요. 5등급 받는 학생이 갑자기 시험이 바뀐다고 1등급 나오고 1등급 받는 학생이 시험이 달라졌다고 막 갑자기 6등급 나오고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신뢰성,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결과값이 잘 모여있느냐 그런 점에서 수능은 꽤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타당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측정했느냐예요. 내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쫙 쐈는데 이 10점짜리 칸에 오밀조밀 몰리지 않고 막 이렇게 외곽에 벗어나서 맞춰져 있다면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국어 영역이 타당도가 낮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국어 실력이 꽤 좋은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도 그 점수가 높게 안 나오고 어디 이상한데 낮은데 찍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사례를 들었던 그 기자분 4분 그리고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2019학년 수능을 또 치면 또 5등급에서 7등급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 수능은 그만큼 신뢰도는 높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무엇을 측정한 거냐에 대해서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시험을 100점 맞은 학생들 뭔가 잘하긴 잘하는데 무엇을 측정한 거냐? 제 생각에는 국어 실력보다는 일종의 묘기 실력, 고도로 잘 훈련된 그런 묘기 실력을 측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국어 실력도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5등급에서 7등급 받을 수도 있어요.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 시험 문제를 읽어나가는 스킬, 오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마치 동물이 묘기를 하듯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숙달 훈련된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게끔 설계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어 점수를 높이려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글 많이 써본다고 점수가 막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시험이 측정하는 게 단순한 국어 실력만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문제풀이를 잘 훈련했느냐, 그래서 정답을 얼마나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일종의 묘기를 측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 있습니다.